멋지다라고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들었던 게 이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성미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생은 본방사수만 가능한 생방송이다. 재방송은 없다. 자기 직업하고 잘 맞춰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인터뷰할 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기자들이 이런 데 가서 써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디 갈 때마다 이거 써먹는데 나중에 이성미 씨 남편 만나갖고 내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앞에서도 해갖고 내가 창피해 죽겠다고 막 그러던데 정말 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본방사수만 가능한 생방송이 인생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성공한 사람들이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 열심히 살고 미래를 희망차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괜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퍼튜니티랑 찬스는 똑같은 기회 같지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똑같이 말 맞춘 것처럼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또 뭐 인문학 공부도 하러 오시고 뭐 여러 가지 자기 기회를 만들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앞에서도 제가 그 설명 필요 없는 사람 되는 게 좀 힘들다 하듯이 나한테 어떤 찬스가 다가오는 것이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한번 그 대박 찬스가 오긴 오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쌓아서 열심히 해놓고 있어야 어느 순간 왔을 때 그게 자기한테 온다는 거죠. 열심히 안 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이분하고 또 박미선 씨하고 이렇게 같이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셋이 만나가지고 말 맞춘 것처럼 정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장희 박사는 누구냐면 또 제가 이거 컨닝해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길병원의 그 뇌과학연구소 그 대표인데 이분이 미국에 계실 때 길병원 원장님이 길길려 회장님이 정말 그야말로 백지수표 주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분이 뭐냐면은 그 PET라 그래가지고 페트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양전자 단층 촬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T나 MRI는 해부학 관련해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두 개가 완전히 나중에 발견되면은 정말 앞으로 신경계 뭐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것까지 다 그걸 기미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제일 먼저 이분이 발명해가지고 뭐 노벨 그때 제가 취재할 때가 벌써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노벨 의학상 받을 거라니 아직 안 받고 계시네요. 근데 그분도 그렇고 그다음 김상수 이분은 그때 LG 부회장 할 때 LG전자 부회장 할 때 만났는데 그 이후에 한국전력 사장님도 하시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분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이분이 왜 대단하냐면요. 저 현장에서 시작해서 거제도 공장의 공장장이었는데 서울의 본사에 부회장하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할 말이 그거예요. 죽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했다. 그럴 때 내가 죽도록 노력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나를 도와줬다. 그걸 이제 박미선 씨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도와줬다. 이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도와줬다. 결국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열심히 하면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전거 탈 때 처음에 막 하다 보면 좀 이따 막 그냥 막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인생은 뭔가? 인생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가속도라고 생각해요. 가속도가 붙어서 어느 순간 나가야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하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나가다가 끼익 하고 이제 안 나가면은 처지는 거고 진짜 열심히 하고 모든 게 맞아져서 팍 치고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찬스가 온다고 보는데요. 정말 이런 사실은 이게 이제 배용준이 두 번째 그 외출 촬영한다고 할 때 표지 사진 찍는다고 할 때 김중만 씨를 취재하러 갔었어요. 김중만 사진가를 했더니 하도 그때 배용준이 상종가니까 막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배용준 다음 달에 취재하러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화 표지 찍는다고 해서 어디냐 이랬더니 뭐 양주에 있는 어떤 미술관에서 한대요. 그래? 이래서 그날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배용준 딱 만나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와, 깜짝 놀랐어요. 단 3초 만에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도 취재를 안 하니까. 저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재 이제 좀 왔다 그랬더니 배용준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매니저한테 야단 맞는다고 그냥 얘기나 하재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막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다 기억해놨다가 이제 그 양근환 씨가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1시간 있다 기다리래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끝나버리면. 그래서 얘기하고 있다가 머릿속에 다 기억했다가 이제 양근환 씨 오고 난 다음에 그걸 빨리 적어놨다가 양근환 씨한테 쓰겠다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쓰지 말라 한다고 안 쓰겠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보충 취재 막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수출했어요. 수출해서 2번 수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배용준 씨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의미 있고 열심히 살았다면 그걸로 행복하다. 그래서 자기는 하루가 중요하고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하루를 열심히 산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전문적인 걸 좀 넣어가지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여기저기 하면서 1인 기업 가잖아요. 저도 프리랜서. 근데 이게 이분이 프리랜서로 나오면서 자기가 1인 기업가라는 말을 거의 처음 썼어요. 그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60년생인데 40살이니까 2001년인가 그 정도에 이분이 나왔는데 자유기업은 원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2군데 회사에 더 사장으로 있다가 2001년인가에 이분이 나오면서 나는 1인 기업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1인 기업가가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유명해진 거는 10년 후 한국이라는 그 책 때문이죠. 10년 후 한국이 진짜 그 10년 후 한국을 말했던 게 거의 맞았고 그때 충격적이었고 맞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대부분의 이 우리나라는 좌파들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 대신 우파들은 대부분 말을 못해요. 지금도 우파들은 무슨 호재가 있어도 그거를 살리지를 못해요. 좌파들은 조그마한 호재만 있으면 광화문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못하는데 이분은 유일하게 우파 인사로서 말을 많이 했어요. 할 말 다 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경제학 박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우파에서 뭐 하면 뭐 제대로 말할 사람이 없죠. 다 그런 말은 빼주시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도 만약에 좌담 같은 거 해도 잘 안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월간조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식껏 딱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 저절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를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를 좌우를 따지지 말고 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게 확실하고 내가 이건 남들한테 말해도 전혀 나는 뭐 눌리지 않는다 생각할 때는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자기를 많이 이제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프리랜서로 나온 그러니까 1인 기업가로 나온 이유를 본인이 말을 했어요. 본인이 뭐라 했냐면 나는 조직 속에서 우리 조직을 키우고 조직의 누구라고 말하는 거 나는 별로다. 탁월함에 관하라는 책에다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드러나는 게 참 좋더라. 그래서 나는 결국 1인 기업가로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거의 한 몇 년 만에 자기가 이제 10억 순수익이 자기는 10억 올렸다고 본인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이분이 올린 게 책하고 강연하고 자기경영 스쿨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성공하게 된 비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집중과 전환. 참 집중과 전환이 잘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남자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여자들은 힘들죠. 사장 엄청 집중하고 하는데 딱 나갔는데 하고 또 전환할 때 힘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어디서 이걸 찍었냐면요. 이제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김포공항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없다고. 자기는 이분은 완전히 진짜 이게 딱딱히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자라고 해서 뭐 취재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시간 없으면 김포공항으로 오려면 오든가. 시간 1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하고 했는데 이런 가방을 싸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박 몇시 어디 가시냐 했더니 아니 오늘 오후에 강의 2탕하고 온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10분 단위로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으면 다 일을 한대요, 자기는.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료, 컴퓨터, 뭐 스톱워치도 있고 뭐 만약을 위해서 지방에 체류할 때를 대비해서 뭐 속옷도 들어있고 뭐 요것만 있으면 자기는 몇 박 며칠을 쉬어도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딱 그거래요. 10분 동안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일을 하고 또 10분 동안 뭘 해야 돼? 자기는 집중과 전환이 빨리 된대요. 자기는 로스되는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또 자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퇴근 이후에 남들은 이제 퇴근 이후에 나가서 이제 한잔 먹고 사람들 만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1인 기업가들도 프리랜서들도 사람 많이 만나요. 뭐 강의해야 되면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막 이런 생각하지만 이분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력 있으면 다 부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은 자기는 동창회도 안 나가고 아무 데도 안 나가요.
아무데도 안 나가고 그때부터 하여튼 쓴 책이 지금 100권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이분은 모든 것을 책으로 만들어내요. 군대 갈 때 아들한테 쓰고 여기 지금 뺐는데 또 최근에 뭐 공병과 만난 하나님, 공병과 만난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갖고 이분이 뭐 크리스천 됐나? 이분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 자유경제원에 있었으니까 그 부원 말하면 안 되는데 거기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뭐 신앙심이 되게 깊냐고 어떻게 그런 책을 냈다 했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으로 내는 게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갑자기 무슨 뭐 꽃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갔다. 그럼 꽃을 막 하면 또 책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가능한 거는 이분은 앞에다 이름을 달잖아요. 이름을 달아도 이 책이 팔리는 거예요. 이런 책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21세기 북스에서 책을 내면서 이제 우리 내 담당자하고 친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2008년 6월달에 책을 냈는데 일단 한 달에 한 22권 정도 책을 낸대요. 책을 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공병호 같이 이렇게 팔릴 거라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있고 나머지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책을 내고 싶다면 자기네들이 쭉 봐가지고 재밌는데 이렇게 하면 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밀어주냐 했더니 이렇게 한대요. 그냥 촥 던진대요. 촥 던져서 지가 알아서 좀 크는 것 같은 거를 밀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책에 대해서 1분만 만약 얘기하면 제가 2008년 6월 1일 날 그 책이 나왔는데요. 그때 광화문에 살았거든요. 제가. 광화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광우병. 와, 제가 경희궁의 아침, 여기 지금 주소가 경희궁의 아침 되는데 지금 2달 전에 제가 홍대로 이사 갔어요. 경희궁의 아침에서 교보문고까지 오는데요. 거의 한 30분 걸려야 돼요. 그게 없었어요. 구멍이 없어요.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쫙 구세군 있잖아요. 거기에 차문 요만큼 열어놨어요. 한 명 지나다니게. 그때 왜 명박산성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신원조회까지 신원조회 아니 이 동네에서 한다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교보문고 오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갖고 뭐 다 앉아가지고 막 강호병 막 이렇게 하면서 있고 그래서 뭐 참 그럴 때 책을 내면 안 되는데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언젠간 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언젠가 옵니다. 집중과 전환. 내가 집중과 전환 잘하는가 못하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이게 지금 이번에 뭐 우리나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사건 뭐 아시잖아.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그 고난은 뛰어넘을 거라 자기 동행하는 게 해야지. 진짜 이번에 이제 거의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자살 폭탄 특공대처럼 해갖고 가서 이제 다 박아가지고 한 명 이제 지금 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취재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제가 그렇게 만들어갖고 옛날에 뭐 도표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여기서 이 일에 성공하셨나 이러면 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내가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내가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이게 항상 그거 잘하는 거. 48시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2배 일을 한다는 거죠. 2배. 남들보다 2배 일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 번 정도의 추락이 있어요. 추락.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이게 추락의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돌아가신 그 회장님 같은 경우 한 30대나 이럴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났을 텐데 자기가 생각할 땐 지금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너무 많은 데미지가 또 있고 그리고 실패가 너무 잦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실패하거나 2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젊을 때. 근데 이게 실패가 너무 잦으면은 회복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추락할 때 도덕적인 거나 이렇게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돈을 자기가 옛날에 많이 빚을 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법에서는 돈을 안 받아도 안 줘도 된다고 만약에 뭐 자기가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나와서 활동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난번 거기에 왔더라고 그 사람이 한 명이 우리 그 수요 포럼 1월 달에 딱 와가지고 완전히 막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래 또 우리 또 사기 중에서 또 모르고 막 그 사람 우리한테 인사시키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안 된다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찍히면 또 안 되거든요. 일단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2가지예요.
찍어서 제가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 찍밀 찍어서 밀어주면 참 좋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찍어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데 찍어서 꼬꾸라뜨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밀어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출하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 도끼를 갖고 나서야 되고 전력 질주하고 목표 도달하는데 저는 이 고난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시험, 템테이션이 있고 이불이 있는데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드는 게 많아요. 자기가 왜 옛날에 그렇게 돈을 남들한테 뿌리고 아니면 돈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술을 뭐 엄청 많이 먹고 특히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뭐 여자들도 남자들도 마찬가지. 중독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잖아요. 술, 마약, 뭐 도박, 여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서 대부분 있고 가장 가까운 걸로는 술인 것 같아요. 술. 대부분의 술이에요. 술을 먹고 정신을 못 차려서. 며칠 전에 보니까 그날 아침에 딱 있는데 집에 딱 있는데 딱 두 개가 뉴스가 동시에 나오는데 여자 검사가 그 보셨죠? 술 먹고 자기 동네에 와서 차 세우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차를 박아가지고 앞차 4개를 받고 또 경찰은 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술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술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거 본인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알 수 없는 불행들이.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그걸 갖고 너무 자책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럴 때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에 딱 나와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지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는 뭐냐면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악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위험이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갑자기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범죄자의 표적이 되는 것도 본인이 잘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지방에 갔다 오다가 너무 늦게 온 거예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남대문 경찰서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남대문 경찰서 앞에 택시를 잡으려고 지하철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노숙자 아저씨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젊은 남자 한 명 와가지고 막 친한 척하면서 오긴 나왔는데 그 애도 나쁜 애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그런 거를 유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참 진짜 이 고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많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시험에 일단 빠지지 않고 근데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 참 다정한데 이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박한서 선생님 돌아가셨죠?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김정수 누구? 역시 영어를 많이 아셔. 이분은 모르시겠죠? 제 친구예요. 근데 제 친구는 정신과 의사예요. 이 5명 중에 3분이 고인이 됐어요. 지금. 제 친구가 제일 어린데 제 친구가 먼저 2007년, 2009년, 2011년, 2년 사이에 우리는 2013년과 2005년, 15년을 잘 견뎠어요. 우리는. 우리 둘은. 근데 참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해요. 제 친구는 정말 이쁘잖아요. 이렇게 키도 지금 이런데 하여튼 168 그 정도고 정말 제 친구 중에서 제일 잘나는 애였어요. 제 그 17세 소설에 보면은 그 모델 되는 애예요. 부산여고에 간 나의 로망이었던 애. 그리고 의사고 얘가 정신과 의사고 그 다음에 남편은 교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행복하게 너무나 잘 살고 항상 유기농만 먹고 근데 위암 걸렸어요. 위암 걸려갖고 저는 제 친구가 위암에 걸릴 수 있다는 40대 후반에 암에 걸릴 수 있다. 내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날라리 신앙이고 지금 뭐 말하는 거 이거 다 날라리 같잖아요. 이거 어릴 때부터 20대 진짜 나이트 죽순이었어요. 교회 우리 아버지 장로고 그래도 완전히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교회도 진짜 정말 이렇게 썬데이로 계속 다니고 했었는데 근데 안 나가지는 못해요. 모태 신앙들은 좀 무서운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면은 뚜지 만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갔는데 내 친구가 암 걸려갖고 위를 다 잘라냈어요. 위를 다 잘라내니까 이게 이렇게 예뻤던 내가 42kg인가 3kg까지 빠져가지고 결국 2007년 10월달에 하나를 갔는데
이제 얘가 교회를 안 다니더랬는데 얘 너무 다급하니까 하여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서 교회 나갔는데 얘가 2007년 1월 9일 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자기 새벽에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갖고 내가 얘도 나갔는데 안 나갈 수 없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다니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내 친구는 이제 그렇게 병 때문에 그렇게 됐고, 우리 이제 점선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점선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56세는 폐경이 오고 몸이 되게 피곤해요.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은 딴 데서 다니고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롭죠. 외롭고 이런데 이분이 서양 화가인데 팔이 안 들어지는 거야. 갑자기 50kg인 거야. 그래서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게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갑자기 팔이 안 되는 50kg이. 그래갖고 이분이 그렇게 됐을 때 절망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56살에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근데 이분이 딱 뭐라고 생각하냐면 딱 이렇게 생각했대. 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걸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 메일도 보낼 줄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2002년이에요. 2002년에 자기 컴퓨터를 딱 배운 거예요. 아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태블릿이라고 요만한 10cm 있잖아. 10cm 태블릿. 그거를 배웠고, 거기 지금 제가 손으로 그냥 요렇게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잖아요. 색칠 같은 거 많이 조금만 흔들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컴퓨터를 배운 거예요, 이분이 56살에. 그래서 그때 배워갖고 그 첫 번째 인터넷 찾아보면 있는데 삐뚤 하게 해갖고 그 나팔꽃 그린 게 첫 번째 작품이에요. 2002년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완전히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색감이 좋잖아요. 그래갖고 금방 잘해가지고 이분이 그때 그 해 말에 조그맣게 전시회를 했어요. 이제 디지털 화가처럼 돼가지고. 그랬더니 뭐 작가들이 와가지고, 왜냐면 작품이 엄청 비싼데 그런 거를 막 10,000원, 20,000원에 이제 갱지에 뽑아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와서 하다가 2003년에 이분이 전시회를 했어요. 그때 지금 이제 GFC 저 건물에서 거기서 할 때, 그때 저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때 70군데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57살 됐잖아요. 57살에 할머니가 컴퓨터를 그려서 그림을 한다. 그리고 옛날 자기 유화를 또 넣어가지고 거기다 덧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각광받고 이래갖고 나중에 KBS 문화지대에 사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정말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극복을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이분이 2002년에 그렇게 이렇게 아프고 이래갖고 그대로 있었으면, 몇 년 후에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흔적이 없죠. 지금도 인사동에 가면 하나아트 갤러리 같은 데 가면 이분 디지털 그림으로 그린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걸 많이 팔아요. 그리고 박완 선생님은 잘 아시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의사인데, 서울대 의사인데.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많이 다니시다가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작품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 작품을 승화해야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성공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창의성하고 소통인데, 이거는 나중에 그 김원택 교수님한테 제가 사실은 배운 건데, 왜 이걸 해놨냐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거의 요즘 직업이 다 없어진대요. 이건 안 없어진대요. 그럼 뭐 하냐고요. 소설이 안 팔리는데. 그래서 창의적인 것만. 그래서 이게 참 재밌었어요. 쓰레기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남는데요, 계속.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그 재밌는 거 많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하시니까 저는 이 책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면서 저도 이거 신간 안내했던 건데, 반란자 집단.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반란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애플하고 소니 보면 딱 아시죠? 뭐 때문인지. 여기 컨텐츠고, 이건 옛날 구닥다리 그걸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결국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의류회사 같은 경우는 개업은 진짜 2계절 전에 항상 만들잖아요. 2계절 전에 모든 제가 옛날 톰보이 취재해보니까 지금이 봄이면 가을, 겨울 걸 만들고 있어, 벌써. 자기들이 만든 거를 독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사입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스레드리스 같은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컴퓨터에다 올리는 거예요, 다. 어떤 게 좋습니까? 그러면 그 좋다 하면 그걸 갖고 만드는 거야. 뭐 브리테니까 없어졌고. 그래서 항상 너무나 창의적이어도 안 되고, 대중성만 살려도 안 되고, 잘 오가야 되고, 트렌드하고 경청은 새로운 트렌드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표시고 나이도 이제 점점 올라가시면은 남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남의 말을 항상, 이거 특히
젊은 친구들하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그 대표는요, 점심을 항상 다른 사람하고 먹는데요. 다른 사람하고 먹는데요. 매일 똑같은 사람하고 안 먹고, 여자들은 특히 똑같은 사람하고 잘 먹잖아요. 맨날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서 계속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 홍대에 요새 와보셨어요? 홍대? 골목골목 다니다 보셨어요? 제가 이제 홍대에 이사 갔는데 다 신기해요. 다 신기해요. 거기는 김밥도 다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새 계속 이제 그 다니면서 뭐든지 얘들은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홍대는. 와서 건물도 보시고 한번 요새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광화문에 8년 6개월 살다가 홍대 갔다가 와, 같은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달라요. 그래서 한 번씩 홍대로 한 번씩 와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뭐 나중에 많이 보시는데 저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하더라도 소비자를 생각하는, 내 위주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만약 글 쓰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모 구청에 이제 지금 편집위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편집회의를 하다가 우리 편집위원들이 다 완전히 진짜 완전 책상 치고 난리나, 책상까지는 안 쳐도 전부 다 흥분한 거예요. 맨날 그 기사를 이상하게 써는 거예요. 명예 기자들이. 근데 이 짧은 기사에 막 수식어를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좁은 기사에는 수식어 다 빼고 정보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니까 명예 기자들이 조금이라도 고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자기한테 빠져 있어요. 자기가 좋은 글, 남이 읽어야 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이제 또 저한테 이제 책 쓰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책을 뭐 이렇게 좀 같이 쓰는 걸 좀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북코칭을 좀 하는데 그분들도 쏘면 다 자아도취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기자라고 생각해라. 이거를 누가 읽는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항상 소비자와 함께 하는 게 그걸 생각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맥지수가 최고라는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인맥지수 높이는 방법,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재밌어서 뽑아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 밥값 남의 밥값 내가 다 내라. 이렇게 많이 하시죠. 어차피 CEO들이셔서. 근데 진짜 제가 취재하다가 알게 된 MBC에 있는 그 미술센터에 있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미술센터도 확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들 많이 나갔는데 얘는 여태까지 건재하거든요. 걔는 밥을 많이 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걔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MBC가 이제 이사 갔는데 상암으로, 예전에 여의도에 있을 때 MBC 밥이 맛있다고 소문 많이 났었어요. 그 걔는 항상 이거 갖고 다녀요. 이거 식권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후배들이 인사하면 밥 먹었나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얘가 가면 막 저 멀리서도 인사하고 막 난리예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랑 같이 이제 그 건너편에 사우나를 둘이 갔었는데, 갔다 나오는데 거기 사우나 1층에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에서 MBC 기자 남자 둘이 머리 깎다가 이렇게 하는데 밥값은 내줘도 이렇게 머리 내준 사람 거의 못 봤는데, 딱 가더니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돈 몇 푼을 안 들이고 진짜 이미지 확 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베푸니까 정말 지금까지도 나이가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건재하고 있어요.